예, 뒤에 제목이 괜찮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파서 청춘인데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죠. 근데 이 신바람 나고 행복하면 생기는 게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생길까요? 행복이 생기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말 행복한 일이 많았어. 없으세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한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아무도 행복한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행복한 일은 없어도 감사한 일은 많이 있었어. 감사해. 또 없어요? 여기 있다.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죠? 예. 감사한 건 뭐 한 가지만. 오늘 좀 있으면 중간고사 치는데 정리하다가 종이가 부족해서 예. 이면지를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선뜻 주셔서 감사했어요. 예. 우리는 이 감사한 일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감사한 일은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죠. 혼자 왔으면 쓸쓸했을 텐데, 그죠? 자, 옆에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쳐다보고 다. 감사한 일이 없으세요? 옆에 앉아있는 친구? 자, 옆에 쳐다보고 시작.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남자들 같으면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등도 두리게 하는데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그런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왜 학교 다니죠? 대학을 다니는 이유.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자, 성공하려고 학교 다닌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다녀요? 그럼 행복하려고. 그것도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으려면 비싼 학비 대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메슬로 인간 욕구 5단계 배웠죠? 의식주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5번째 자아실현, 행복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자기의 잠재력, 가능성,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며, 그렇게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메슬로도 메뉴에다가 자아실현을 올려놓고 저러면 행복할 거야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 살았는데, 그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지금 행복도 꼴찌, 자살률 제일 많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행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슬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990년에 8단계 메슬로 학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는 7번째, 그리고 8번째 초월 영적인 욕구. 뭐예요?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면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면 행복할까요? 내가 보너스를 1,000만 원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내 돈 10,000원 내서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이 밥 한 그릇 사드리는 거에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김연아 선수가 2013년 피겨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렇게 행복해 했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뭐예요?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이죠.
금메달 땄을 때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은퇴하려고 했죠. 그래서 1년 이상 연습을 안 하고 나는 언제 은퇴 선언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연습했던 동대문 연습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연하 언니처럼 될 거야. 그러는 꼬마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생각했죠. 그래, 내가 쟤들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돼. 내가 다음 2013년 월드 선수권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면 소치 올림픽에 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나온대. 그것만큼은 내가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1년 반 이상 쉬던 몸을 다시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드디어 우승을 하고 행복했어요. 소치에 가가지고 정말 잘했는데 러시아 친구들이 장난해갖고 금메달을 도둑 맞았는데도, 그런데도 행복하게 웃었어요. 왜? 나는 내 후배들에게 성공할 길을 열어줘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은 내가 뭘 할 거야 백날해봐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인가 연마해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된다.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왜요? 인간은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뭐가 있냐 없냐 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돼. 세로토닌 하라. 많이 봤죠? 전두엽에 행복 호르몬이 들어앉았어요. 근데 요놈이 나와야 행복을 느끼는데 어떨 때 나올까? 그거는 착한 일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남한테 또 좋은 일을 해야 돼. 그 대한민국 사람이 행복도 꼴찌라는 거 뭐예요? 지난 50년 동안 죽으라고 먹고 살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했지 옆에 있는 사람 돕고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착한 일을 해야 나온다. 그래서 행복하면 성공하는데 왜 성공하느냐? 행복하면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 되지? 했더니 감사를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미국에 가보면, 아니 유럽에 가보면 길거리에서 들리는 말에 26%가 땡큐예요. 그래서 영어 몰라도 그냥 웃으면서 땡큐를 하면 먹고 살아요. 이게 이 서양이 잘 사는 이유죠. 한국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줘도 씩 웃고 밑에 놔두는데, 서양 사람들은 1불짜리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줘도 그걸 달아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기뻐해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창의력이 높아져요. 지금 대학 총장님들한테 회사에서 요청을 해요. 옛날에는 1등서부터 20등 사이에 5명 추천해 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성 좋은 사람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성적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성적표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행복하면 창의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거죠. 코넬대 아이센 박사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 벽에다가 촛불을 켜봐.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20명이 풀고 80명이 못 풀었어요. 그 다음에 또 100명을 모아가지고 요번에는 사탕을 몇 개씩 나눠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얘들아, 우리 사탕 모으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80명이 풀고 20명이 못 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창의적인 아이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탕 메달로 행복해지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대학 시험 보러 올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숙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인생의 대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이 정신 똑바로 하시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숙하게 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면 웃으면서 나는 우리 딸을 믿어. 우리 딸 정말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오래 할 거야. 네 실력만 뭐 80%만 발휘해도 너는 틀림없어. 우리 하이파이브하고 한번 이렇게 한 사람. 이런 분 있어요? 저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렇게 해야 돼. 그렇죠?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해야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돼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야지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없다. 아이들은 행복해야 자신 능력을 발휘하고 호기심, 창의성이 잠재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하나씩 다 넣어놨어. 너는 이 세상에 지구에 내려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나씩 하고 와라. 이 재능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근데 요 놈을 마음껏 발휘해야 된다. 이게 발휘하려고 그러면 그런 행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게 뭐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일이 즐거워야 돼. 타고난 소질과 역량을 개발해서 신바람 나게 발휘해야 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재능이 뭔지도 몰라. 왜요? 서양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열심히 연마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면서 내 재능이 뭔지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적 열심히 해가지고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지? 이렇게 가고 들어오니까 자기 재능이 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재능을 찾아서 신바람 나게 발휘하도록 해라. 그리고 가슴이 뛰는 꿈과 목표를 찾아서 몰입을 하면 몰입과 열정이 가득해야 돼. 여기 앉았는데 10분밖에 안 된 건데 벌써 3시간 지났어.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집을 엄청나게 우리 집에 이렇게 집을 큰 게 돼요. 돈을 이만큼 쌓아놨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면서 그래 나는 정말 보람 있게 살았어.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큰 집에 살아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결국 긍정적이 되려고 그러면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뭐냐? 조직의 긍정심리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감사 방문, 편지 쓰기, 감사일기 쓰기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늘어난다.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감사가 왜 긍정적인 심리 자본이 되지?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로또에 당첨되면 감사할 거야. 이게 만약의 감사, 이프 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때문에 감사는 어디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비코스 감사. 근데 감사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한 100일쯤 하고 나면 어떤 일을 닥쳐도 감사하게 돼요. 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길을 걸어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딱 까졌어요. 무릎팍이 까졌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무릎팍 까졌어요.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쪽에 물어볼까요? 무릎팍이 까졌는데 감사한 거. 예? 또 뒤에 한번 물어볼까요? 또 여기 무릎팍이 까졌는데 감사해요? 그게 안 다쳐서 감사해요. 그죠? 또 그게 안 다쳤죠, 그죠? 이게 바로 자동차에 가다 앞차를 확 받았어요. 아니면 시험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이미 떨어진 거예요. 내가 운다고? 슬퍼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머리를 따매고 있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뭔가 나에게 보탬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긍정적인 걸 찾아내야 돼. 내가 안 다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 그래. 나한테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제대로 된 기회를 잡으라는 그 메시지구나. 내가 내 재능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내가 진짜 뭘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음을 주려고 했구나. 그럼 그날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죠. 에디슨은 1999번 실험을 해가지고 마지막 2000번째 성공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다 그 긍정적인 걸 찾아낸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불구하고 감사,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 요게 돼야 되는데 인간은 감사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해서 100일을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면 희망이 생겨. 호프.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요새 뭐 헬조선? 뭐 그런 얘기 하자. 왜요? 그게 뭐예요? 자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갖는 거지. 목표를 높이는 자신감. 나는 못해가지고 왜 안 돼?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해? 그러면 아, 뭐 어떻게 해? 하는 사람하고 왜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인생 살아가는데 직업이라는 것은 지금 150만 가지 이상 있대요. 근데 그 150만 가지가 앞으로 10년, 20년에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다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직업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실패를 뛰어넘는 회복력, 최선을 다하는 낙관주의, 요놈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식 그날 사진을 착 찍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27살, 43살, 52살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웃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뒷센 스마일. 안성기처럼 웃으면 뒷센 스마일이라고 그러고, 요 꼬마 봤죠? 왼쪽 편에 있는 얼굴은 뭐예요? 웃기 싫은데? 야, 임마, 웃어. 그러니까 억지로 웃은 거야. 페남 항공사 스튜어디스들은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연습을 통해서 억지 웃음을 웃어요. 그럼 뭐가 안 웃어요? 눈꼬리, 입꼬리가 안 웃어요. 그렇죠? 자, 저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기처럼 웃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30년을 했더니 행복도 부부관계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야, 그건 나는 타고났는데 어떻게 해? 웃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서부터 돌아가면 내가 뭐 화장해가지고 이뻐지려고 해도 백날에도 안 이뻐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만 되면 사람들이 아니 성형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웃으면 입꼬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저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미르워키 수녀원에서는 일기장을 조사했어요. 긍정적인 일기를 쓰는 사람과 부정적인 일기를 쓰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85세, 94세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9대3, 5대1. 오래 살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일기를 쓰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오늘 손 안 들기로 작정한 사람들 빼고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학교는 배우는 곳이다. 배우는 곳. 그래, 가르치는 곳이야. 예, 몇 분 계시죠? 그래도 압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안 가르쳐 준다고 할 일이 아니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뭔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타고난 소질과 역량을 찾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예요. 그런데 강점 경영서 났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하기를 바래요. 그죠? 넌 이걸 못하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공부를 해보세요. 자기 약점은 절대로 보완이 안 돼. 성미 급한 사람이 그게 바꿔져요? 화 잘 내는 사람 바꿔지는 거 봤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면 10배, 20배 잘할 수 있어요. 그걸 강점 경영이라고 해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걸 도와줄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돼. 나는 막 어지르고 다니는데 어지른 건 잘해. 근데 뒷수습을 잘 못해? 그럼 뒷수습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콤비가 돼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점을 찾아 배우고 습관, 체질을 만들어서 이 항상 내가 누구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어디로 갈라 하지?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거기 갈 거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라고 해요. 이 경쟁력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다 대체로 저걸 가르쳐요. 물적 자본. 그죠?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80년대, 1980년대가 지나니까 그 물질적인 거는 인재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90년대가 되니까 그 인재들이 서로 신뢰하고 융합하고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새겨야 돼. 그런 시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니까 아무리 믿고 해도 소용없다. 사람들이 생각이 긍정적이 돼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긍정심리 자본, 사회적 자본을 합쳐서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하고, 그거를 요새 인성의 제일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죠? 긍정심리 자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래, 믿음, 신뢰가 중요해. 그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 회사에 시험을 치면 묻는 게 딱 저거예요. 인성 좋고 창의력 좋고 리더십 있는가. 그리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뭐예요? 사람 됨됨이지. 사람 됨됨이 어떤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 그걸 우리말로 뭐래요? 한자로 홍익인간이에요. 대한민국 교육법 제1조는 대한민국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가르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홍익인간 단어만 배웠지 그게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나는 배웠어. 손 들어보세요. 어차피 뭐 안 들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홍익인간은 한마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넓을 홍 보태리의 사람인 사이간. 요게 홍익인간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롭게 하는 사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돼.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쳐요. 미국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한국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남에게 보탬이 되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단군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 이 동의가 뭐지? 동의 공부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나? 어차피 안 되니까. 이 동이족들이 살았던 동네를 찾아보면 저 상해 지역까지 저렇게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게 동이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죠. 중국에 가면 요하라는 만주 쪽에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홍산이라고 하는 붉은 황토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무덤을 파봤더니 놀랍게 이런 멋진 이 물건들이 나왔는데 그 속에서 이런 장신구가 나왔어. 웅룡.
곰의 형상을 한 용. 곰은 누구예요? 곰은 아나? 곰은 누구죠? 네? 또 곰에 대해서 곰이 누구야? 왜 곰이에요? 곰은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잖아요. 그쵸? 곰족. 토템, 곰족이 그 단군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단군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항상 곰을 형상화해서 저렇게 장신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큰일 났다. 황하 문명 4,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황하 문명이 우리 거라고 자랑을 했는데 1,500년 앞서에 있는 홍산 문명이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랑캐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지금 우리 만리장성 밑에가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밖에도 우리 땅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역사책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그 무덤들을 발굴해 보니까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볼까요? 석천동에 있는 백제 고분로에 가보신 분. 나중에 한 달 내에 꼭 한번 가보세요. 석천동 안 멀잖아요? 그래, 우리 조상들은 둥그런 무덤이 아니고 피라미드 무덤을 가진 민족이야. 그러고 보니까 집안에 있는 장군청 고구려의 피라미드이네. 중국 칭하이 지방에도 동이족의 피라미드이 있고, 일본에 가도 있고, 멕시코에 가도 있고, 칠레에 가도, 페루에 가도 있더라고요.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이 틈만 나면 동해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동해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2500년 전 얘기예요. 그 칠대손 공빈이라는 사람이 동해열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먼 옛날에 동쪽의 나라가 있고 동이라하고 당군이라는 훌륭한 임금이 태어나서 9부족 부의가 그를 받들어 임금을 모셨다. 구미호는 알죠? 구미호. 구미호 모르는 사람 있어요? 꼬리가 7, 9개 달린 여우. 구미호. 근데 여기 구미호들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을 구미호라고 불렀어요. 왜? 한 나라인 줄 알고 치면 9부족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3,000년 동이의 나라가 영속할 수 있었던 거는 9부족이 서로 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이 나라에 도통한 학자가 있어서 중국 황제가 글을 배우고 내환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동이 사람 순이 요순시대 순은 동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어요. 책이 있고 글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생활 방법이 있고 동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 업신여기지 않고 그 나라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남의 나라 침범하지 않았다. 그렇죠? 존경받는 나라였어요. 풍속의 순호에서 길 가는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 먹는 거 서로 나눠 먹고 그래서 공자님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닌가 행복한 사회였다. 그죠? 이런 나라 5,500년 전 홍산문화에서부터 2,500년 전 이 공자님 시대까지 약 3,000년 동안 동해의 나라는 전 세계 슈퍼 파워였대요. 그 이후에 지시왕이 천하를 중국을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통일되면서 중국이 슈퍼 파워가 된 거지 그 앞에 3,000년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시대였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은 이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국민이 되고 감사를 해서 행복한 사회 만들고 나눔을 통해서 존경받는 국가를 만들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익인간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올바른 인성을 키우자.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자.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자. 그래서 행복나눔 1, 2, 5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심리 자본을 만드는 감사예요. 오늘서부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얼굴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뭐 약 먹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긍정적으로 뭐든지 보고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만 가지면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그냥 혼자 읽지 말고 함께 읽어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화 보고 나오면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떻다 이렇게 하듯이 책도 읽고 하자 그죠. 친구들끼리도 그냥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해보자.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 창의력이 생긴다. 그렇게 배운 거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 아까 착한 일을 하면 뭐가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들은 게 뭐예요?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대학만 가면 되니까 대학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방 청소하려고 그래도 야, 청소할 새가 어디서 그냥 공부해야지. 반에서도 학급에서 나와서 뭐 칠판 닦으라 그래도 부모님이 와서 항의해.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시키냐고. 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가 없는지 아세요? 왜 20대에 일자리가 없어진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다 가져갔어. 그 착한 일을 누가 다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다 했어. 그 엄마한테 복이 가 있어. 근데 아이들은 뭘 했어요? 착한 일을 쌓지 않았으니까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라도 뭘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착한 일.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하나 주워다가 집어넣고 그냥 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미소 띄고 그렇죠? 말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겠다.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불구하고 감사 때문에 감사 이걸 통해서 긍정 마인드의 마음의 밭을 만들고 독서 토론으로 생각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서 실행력을 키우는 거예요. 배려하고 나누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리더십이 커지는 거죠. 인성교육에 딴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되는데 머리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다. 습관화하고 체질화해야 된다. 제가 하루에 5가지 감사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그거 어떻게 해? 하루에 한 가지도 감사할 게 없는데 3주만 열심히 쓰시면 줄줄줄줄 나와요. 그게 이 감사죠.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가족, 다른 사람 말고 친구 말고 가족한테 감사해요. 딱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뭐 해서 감사해요. 아침에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든지 뭘 챙겨줘서 감사하든지 옷을 사줘서 감사하든지 감사해요를 보내서 그 답이 딱 온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주려고 감사 카드를 여기 딱 갖고 왔어요. 다는 못 드리고 3분만 드리도록 해요. 자, 이 30초면 보내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답이 다 올 것 같은데 이제까지 수많은 강의를 가서 해봐도 99%는 답이 안 와요. 1%만 답이 와요. 그 답 온 거 중에 제일 재미있는 답은 포스코에 55세 된 아저씨가 아내에게 생전 처음 감사합니다를 탁 써서 구구절절하게 딱 보냈더니 아내한테 금방 답이 왔어요. 당신 잘렸어? 왜요? 생전 감사 소리 안 하는데 이 양반이 잘려서 미안하니까 감사하다 하는가 보다. 여러분도 한번 보내서 나중에 요 시간 끝날 때쯤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감사는 사실 양자 물리학으로 증명된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감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끌려와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불려와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한번 잘 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친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밥 두 그릇을 떠놓고 감사합니다 써붙이고 미워 써붙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합니다 미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한쪽은 발효를 하고 한쪽은 놀랍게 썩어서 독한 냄새가 나요. 이거를 고구마 갖고도 하고 양파 갖고도 하고 뭐 금붕어 갖고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금붕어도 일주일이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금붕어 갖다 놓고 요걸 해보세요. 자, 이 일본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감사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물이 저렇게 아름다운 이 그림이 되는데 결정이 되는데 미워 욕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한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이 나겠죠. 감사합니다. 이 다마고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 2,000원 하죠. 일본에서 들어온 달걀 과자. 저놈은 생산하는 동안에 100만 번 감사합니다를 듣고 태어났어요. 모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하면 쉴 새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해요. 하루에 3,000번을 하고 하면 이 과자는 100만 번을 듣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서부터 그냥 너무 잘 팔려가지고 사장님이 60% 이상 마켓시아 60% 이상 팔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과자보다 비싸도 잘 팔리는 이유입니다. 이 한길농장 아산에 있는 사람 먹으는 양반은 비닐하우스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써놓고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외쳤는데 수확이 30%가 늘어났대요. 그 다음에 오이를 해보니까 오이가 또 30% 늘어났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하면 피가 머리에 이렇게 많이 흘러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해요. 피가 많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창의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돼요?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건강해지기도 하겠죠? 감사하면 심장이 이러고 분노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왜 생겨요?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3개월만 딱 하고 나면 자동차 몰고 딱 가다가 어떤 사람이 쫙 뛰어들어오면 옛날에 창문 내리고 욕을 했는데 이제는 아, 저 양반 정말 급한 일이 있는가 봐. 양보를 하게 된다 그죠. 즐겁게. 그것이 이 살아가는 지혜예요. 이거 집안이 우울증도 40% 고치고 자살을 하겠다는 것도 300%가 줄어들고 폭력 가정도 60%가 줄어들고 이게 우리나라 연세대학의 김재혁 교수가 실험을 한 거예요. 감사하고 주관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간단해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써요. 이를 악물고 써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안 쓰면 이빨 안 닦은 것 같아서 찝찝해서 못 자. 요렇게까지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100가지 감사, 친구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쓰다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긍정적인 단어만 쓰고 편지도 감사 편지 쓰고 문자 보내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뭐 간단해요.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5가지 매일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여자가 됐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감사 5개 써가지고 행복해진 거예요. 간단해요. 거뜬하게 일어나서 감사하고 하늘 팔에서 감사하고 스파게티 먹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중요한 거예요. 길거리 가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딱 왔어요.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3주의 법칙 습관이 된다. 3개월의 법칙 체질이 된다. 3년을 하면 문화가 되는데 다만 3일의 법칙을 피해야 돼. 작심 3일. 3일 뒤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려면 몇 번 해야 돼요? 감사를? 1만 번을 해야 돼. 인간은 잠재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보다 잠재의식의 세계가 훨씬 많아. 95% 정도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의 코드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자율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을 칠 때도 목표를 써놓고 외우듯이 하듯이 인생의 목표를 써놓고 계속 되풀이하면 10,000번을 하면 비로소 코드에 입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죠. 하루에 5번 감사를 하면 7년이 걸려요. 근데 하루에 100번씩 하면 100일이 지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말을 해야 돼. 그죠? 시간 날 때마다 카톡에다가 감사합니다 쓰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 안 하고 아버지가 삼성중공업 반장님인데 밤 10시, 11시 들어오는데 저 자식 맨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조bes지. 야, 이 자식아, 공부 안 해. 그러면 공부 안 해. 그러면 할까요? 인간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아까 밥 실험하고 할 때 한쪽에 감사합니다. 한쪽에 미워 그랬잖아요. 미워 대신에 공부해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공부해라가 더 떠가요. 미워보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해야 돼.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 잘 몰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부해라. 이 아저씨도 맨날 다니다가 아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썼어요. 우리 아들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게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른 집 아이들은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뛰어나가서 PC방에 가서 술 먹고 나쁜 짓 하는데 우리 아들은 죽거나 사나 집에서 야단 맞으면서 게임해. 그래서 이제 90도 절을 하면서 아드님 집에서 게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을 한 거예요. 얘가 얼마나 더 했을까요? 2달 뒤에 스톱했어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힘이죠. 이 고등학교 2학년 된 딸한테 아빠가 걱정이 돼서 100가지 감사를 쓰다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우리 딸한테 너 뭐 하고 싶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딸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맨날 내 주장대로 너 무슨 과 가라 무슨 과 가라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감사를 배워서 보니까 너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너 뭐 할래? 미술 공부하고 싶어요. 미술학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데리고 학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말리는 거예요. 미술을 하려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서부터 해도 늦은데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뭘 한다고 그럽니까? 데리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래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맡겨놨어요. 7개월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따님이 이렇게 그림 재주가 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는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본의 어떤 양반은 100살이 넘어서 시를 썼어요. 아시죠? 100살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해갖고 뭐 베스트셀러 됐다. 100살이 돼서야 자기 재능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반 부인, 이 서병수 반장의 이 부인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양반 전화번호부에 이 부인의 전화번호는 양아치라고 돼 있어요. 왜요? 맨날 싸우니까. 그런데 왜 싸웠어요? 작은 딸 진경이가 글을 썼어요. 맨날 악몽 같아요. 술 냄새하고 퇴근해갖고 고함만 치고 엄마는 집안일 다 하는데 도와달라 해도 엄마는 아빠는 도와주지도 않는다고요. 대한민국이 휴전국가인데 우리 집은 전쟁터고 아빠는 엄마하고 다툴 때마다 휴대폰을 집어 던져. 그러면 깨지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 매장에서 VVIP가 됐어. 맨날 깨져오니까. 그러는 동안에 집안은 점점 깽판이 됐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감사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며 투덜대면서 갔다. 기대를 안 했는데
아빠가 돌아오더니 고함 소리가 줄어들고 가족들에게 감사 5가지를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하고 아빠가 잘못 살았다고 반성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아빠께서 집안일 한다. 걸레질, 청소기, 설거지 한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해요. 근데 경상도 옛날 아저씨들은 죽어도 집안일 안 하니. 근데 하더라 그죠. 기적이 끝이 아니다. 요리사가 되고 칼국수도 만들어 주더라 그죠. 엄마의 절규도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듬뿍 담기게 됐다. 두 분 전쟁도 사라지고 시도 때도 없는 두 분 애정 표현에 우리는 닭살 부부라고 놀린다. 그런 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으로 놀기보다 독서하는 시간이 늘었고 아빠는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달고 사신다.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니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놀랍게 아무 재주가 없는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캘리그라피 해가지고 상을 받아온 거예요. 지금 디자인학과 가서 공부 잘하고 있어요. 만일에 아빠가 바뀌지 않고 맨날 조받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르죠. 막내 동생은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며 서울대 가겠다고 선언했다. 집안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재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너무 기쁘니까 장모님한테 백감사를 썼어요. 근데 장모님은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그래서 써가지고 읽어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방 내가 꼭 한글을 깨우쳐서 자네에게 답장 들 거야. 5개월 뒤에 온 답장이에요. 손자 손녀만 붙들고 얘야 글 좀 가르쳐라. 이 노인네가 70 노인네가 5개월 만에 깨우쳤어요. 이 집에 보면 이 등 뒤에 족자가 걸렸죠. 가족들이 서로 100가지 감사를 써서 족자에 써갖고 걸어놨어요. 저 집에는 1400감사, 이쪽에 1000감사가 붙어 있어요. 이 군대 가면 이 감사를 마시자. 군대에 나눠주는 우유팩에 감사를 마시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하고 하는 게 57% 줄고 1년 만에 관심병사가 60%가 줄고 뭐 사건 사고 확 줄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서로 감사하니까, 서로 행복하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 요새 초등학교 가면 졸업식도 감사 졸업식. 부모님 한 줄, 학생 한 줄 해갖고 아이들은 한 달 동안 부모님에게 100가지 감사를 준비해요. 그래서 종이에다 이쁘게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붙여서 똘똘 말아서 이 부모님 옆에 앉았다가 그날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울고 끌어안고 하는 거죠. 학교 폭력이 제로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성초등학교 아이들도 어버이날 뭘 해요?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 써가지고 카드 드리려고. 여러분 해봤어요? 5월 5일 며칠 안 남았죠? 5월 8일. 자, 오늘서부터 준비를 하셔서 5가지 써서 잘 모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요새 군대 가면 군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첫날서부터 감사 5가지를 쓰고 내무반에서 점호할 때 감사한 얘기를 나누고 6주간 훈련 끝나고 돌아올 때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를 써서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군대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감사를 하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져요. 항상 감사하니까. 친구가 듣기 싫은 소리 얘기해도 정말 고맙다. 나한테 충고를 해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다르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이가 달라지고 닭살 부부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네 한 달 지나면 동네가 달라지겠죠. 일터가 달라지겠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거죠. 우리에게는 기적의 DNA가 있어요. 어떻게 DNA가 잘못되면 이 리더십이 잘못되면 이렇게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고 리더가 잘 되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가 되기도 한다. 한강의 기적이 된다. 그죠? 위기가 강하다. 우리는 위기가 6.25고 뭐 임진왜란이고 당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돕고 의병을 일으켜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 그런데 또 한 번 신바람이 나면 기적을 이뤄. 신바람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바람 나는 이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난 600년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 왕이 누구냐?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창조적 왕국을 만들었대요.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 수상자, 전 세계 수상자 22%가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15세기 세종시대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몇 프로? 47%가 조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과학기술사 사전을 만들면서 83년에 근데 50년 단위로 노벨상감의 과학기술을 기록을 했대요. 요때 62건 중에 29개, 47%가 우리 거예요. 한글도 있고 뭐 그죠? 간이도 얼마 전에 장영실 했는데 장영실 본 사람 아무도 안 보지. 장영실을 봐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 세종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나눔,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삶을 살겠다는 자아실현을 노력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아실현을 돕는 행복한 삶을 찾았다고. 이게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세종대왕이다. 그죠? 두 번째, 독서토론. 독서토론 누구한테 배웠냐? 세종한테 배웠어요. 세종은 경연이라고 하는 독서토론회를 1898회를 해요. 32년간 왕이었기 때문에 1년에 이게 쭉 나누면은 일주일에 5번, 6번 대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식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 책을 한 대목 읽고 그 내용을 토론하는데 다살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 세종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은 칭찬을 잘해요. 세종실록을 한번 읽어보면 세종은 항상 칭찬하고 상 주고 격려하고 이게 다예요. 세종이 야단쳤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뭘로 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걸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신바람 나게 만드니까 이 47%의 노벨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칭찬을 따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감사를 배우고 나니까 감사하니까 전부 다 칭찬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감사를 하루에 5가지 써서 감사가 입에 달고 살아라고 했죠. 그러면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다 봤죠? 고래는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추고 칭찬하면 돼지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중국의 속담이에요. 한국은 놀랍게 이런 속담이 없어. 칭찬을 모르는 거죠. 유태인들은 잠언에 써놨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살리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종의 리더십은 나눔, 감사와 칭찬, 독서, 토론 이 3가지밖에 없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이 코드 3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하나 있어야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 거야. 토론과 나눔과 감사는 조선에서도 통하고 이스라엘도 토론과 나눔과 감사로 그런 위대한 창의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가 있어요. 바로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예요. 1929년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병합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타고르이 일본에 왔어요. 동아일보사에서 편지를 보내갖고 이 불행한 조선인을 위해서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일정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시를 하나 보냈어요. 1929년 동아일보에 실린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이에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3000년 동안 세상을 밝히던 슈퍼파워 홍익인간의 아름다운 문명을 가진 문화를 가진 민족.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거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군일에 제일 잘 산다는 지금 우리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서부터 감사를 쓰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이 많죠? 우리 나가서 뭐 해서 살지 어떻게 두려움이 없대요. 머리는 높이 쳐들리고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누가 정신문화로 하나로 통합해요?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서도 이게 타골이 예언한 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감사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요놈을 항상 머리맡에 딱 켜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예, 감사드리고요. 자, 이 전화기에 답장 오신 분.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크게 해야 돼요. 크게. 가족 단톡방에 예. 감사해요라고 보냈는데 엄마가 그. 박수. 그다음에 또 옆에 또. 동생한테 밥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물음표라고. 예. 박수 쳐주시고 또 이쪽에 발표하실 분. 예. 자. 단톡방에 보냈는데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보냈는데 친오빠가 술 마셨냐고. 술 마셨냐고. 예. 그렇죠? 술 안 마셨네. 이제 박수. 또 이쪽에. 예. 저는 엄마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보냈는데 엄마가 나도 사랑하지. 예. 박수 쳐주시고요. 또, 난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야, 저기, 더 재밌는 게 있답니다. 예. 엄마한테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보냈는데 그래 고생한다 우리 딸 보내셨어요. 우리 딸. 예. 박수 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각자 일자리를 찾아갈 때는 그 복으로 뭐가 생겨요? 뜻하는 일들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